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를 앞두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최근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들은 몇 년 전부터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파가 작년부터 말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현상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도이치뱅크는 미국 부동산 손실 충당금을 4배 이상 늘렸으며 뉴욕의 중소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 여파로 인해 배당금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40% 가까이 폭락했으며 몇몇 중소형 은행들은 주가가 최저치로 가는 현상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조라 은행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로 인해 324억엔 우리나라 금액으로 2,900억 원 정도의 손실 이야기가 나오면서 20% 이상 급락하는 등 여러 나라의 은행 쪽에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주가도 하락하고 신용등급에도 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대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부실화가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2주 내에 오피스 쪽 시장이 1조 달러 이상 손실이 나올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는 기관들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불안감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대차대 조표에는 만기 상환을 못하는 부동산이 있다는 것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신용등급 강등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제공업체들은 은행들이 2025년 말까지 5,600억 달러 정도의 상업용 부동산 만기가 다가올 것을 알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같은 기간에 만기 도래되는 부동산의 부채가 전체 부동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렸습니다. 중소형 은행들은 이런 위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출적으로 생각보다도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는데 대표적으로 LA의 오온센터는 최근 1억 4,780만 달러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예전 매입 가격보다 45% 정도 낮은 가격의 매각이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이것은 중소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데 미국 증시가 무너지지 않고 강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은 대부분 중소형 은행으로부터 나옵니다. 실제 중소형 은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입니다. 그러나 대형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범위의 대출은 6%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상업용 부동산에 위기가 나와도 많이 크게 흔들림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일이 더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현 상황까지는 이런 정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붙어 있는 나라 캐나다는 소규모 기업들의 집단 부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최근 팬데믹 관련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중소기업의 파산과 부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소규모 기업들이 70% 이상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경제 구조에서 중소규모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소규모 기업들은 지원받았던 무이자 대출을 상환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25% 정도의 중소기업이 상환 기한을 넘겼으며 앞으로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도를 피하더라도 부채를 계속 크게 보유하고 가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 될 것이며 반년 이내에 파산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때 지원받았던 부분들이 종료가 되면서 고금리 시대에서의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펀드 중 11조 6천억 정도가 올해 만기가 다가옵니다. 20% 정도의 비율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이미 손실이 진행 중입니다. 일부 펀드는 80% 이상의 손실 중입니다. 이렇듯 팬데믹 이후 어쩔 수 없는 고금리 상황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도 더 여러 나라들이 고금리 시대에 안 좋은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영국은행의 위원들도 영국 경제는 고금리 유지를 계속하면 이제 충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고 하방에 대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끝자락이나 하반기쯤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처럼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고금리에 대한 부작용들이 더욱 심해진다면 연준의 발언 기대감은 시장의 해석과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계속 중요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알려져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면 금리를 내리는 신호라 봅니다. 다가오는 CPI 그리고 고용, PC 등 여러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를 계속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